저는 해상 부유식 LNG 벙커링 선박에서 발생되는 증발가스 처리 시스템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목차는 우선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해상 부유식 LNG 벙커링 시스템과 증발가스 처리 시스템 그리고 액화 공정 및 재액화 공정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린 후에 본 연구에 적용된 N2 익스펜더 공정 설계 및 구조와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상 부유식 LNG 벙커링 시스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화학공학회 포스터나 도료 발표를 보시면 요즘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환경적인 면과 안전적인 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박 부분에서는 안전적인 면이 매우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선박 해양 쪽에서도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국제해사기구인 IMO에서는 선박 추진선에서 발생되는 연료에서 나오는 연료까지도 지금 규제를 하기 때문에 북유럽 쪽에서는 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비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듯 최근에 셰일가스가 개발됨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유럽 쪽에서는 이쪽 대응책을 LNG 추진 선박으로 그 대응책을 가지고 현재 기술 개발과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형성될 경우에 LNG 추진 선박에 대한 신규 건조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선박을 LNG 추진 선박, 지금은 현재 대부분 벙커링 시유로 엔진이 구동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LNG 추진 선박으로 바꾸는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 쪽에서 그런 대응을 하게 되면 보통 잘 아시겠지만 유럽 쪽에서는 이 세계적인 선박 쪽의 레귤레이션 쪽이라고 하죠. 성급에 대한 선두주자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이쪽 유럽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그 수요가 전체적으로 한 2020년 경우에는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거라고 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얘가 LNG 추진 선박이라고 했을 때 이쪽 LNG 추진 선박에 연료 LNG를 공급해주는 시스템을 바로 LNG 벙커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대용량의 경우에 LNG 벙커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시는 해상 부유식 LNG 벙커링 터미널에서 LNG를 LNG 벙커링 셔틀로 넣고 이 셔틀이 전박 중인 선박인 LNG 추진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공정의 시스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함께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도 그 개발의 선두주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작년에 국제과제로서 이 터미널 시스템과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개발 과제가 7월 28일부터 개발 과제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약 300여 정도의 5년 동안 개발되는 과제인데 실제적으로 업무는 올해 초부터 거의 실제적인 업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스공사에서는 이쪽 해상 부유식 LNG 벙커링 터미널에서 발생되는 BOG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과제를 받았고요. 그 과제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한 것까지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증발가스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쪽 앞서 보신 것처럼 그 배에서 LNG에서 BOG가 필수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BOG가 발생된 것은 일정 압력까지 압축을 하고 다시 액화시켜서 다시 배로 저장하는 시스템인데, 이때 필요한 것이 이 기체의 BOG를 액체 상태로 만들 때 필요한 이 액화 공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액화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액화 공정의 기본 이론은 압축과 팽창을 할 때 온도가 떨어지는 줄코누스 효과를 기본으로 바탕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것을 적용한 것이 이번에 제가 적용한 N2 익스펜더 공정인데, 이 액화 공정, 액화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압축되기 이전에, 팽창되기 이전에 이 페이스 상태가 리퀴드 상태일 때 그 액화 효율이 증가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공정에서는 N2 익스펜더 공정이 적용되었는데, N2를 일정 압력까지 압축해서 압축을 하고 열계환을 해서
줄톤스 밸브 대신에 여기는 익스팬더를 통해서 압력을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린 압력을 가지고 그 생산된 냉열을 가지고 기상의 BOG를 LNG로 만드는 간단한 공정입니다. 하지만 N2 익스팬더의 그 프로세스상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 N2는 전체 시스템 자체가 기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액화 효율, 그러니까 LNG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압축기의 소모 동력이 기존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N2는 그 불용성이기 때문에 바다 위에 있는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N2에 대한 장점이 충분히 있고 이 전체 공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에서 나오는 BOG를 제약화하기 위한 공정은 N2 익스팬더 공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 초기이기 때문에 제가 공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이쪽에 들어오는 BOG의 피드 조성, 온도, 압력을 알아야 되고 그 BOG 제카해야 될 용량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BOG 양을 알아야 되고 그 BOG 양에서 이쪽 배에서 필요한 기저 용량이라고 하는 배에서도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퓨얼가스가 필요한데 그 퓨얼가스를 BOG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제카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BOG 양에서 퓨얼가스 양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필수적인 설계인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 설계인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는 피드가스 조성을 공정청에서 전부 다 추측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피드가스는 저희 그 가스공사 LNG 그 일반적인 조성으로 가졌고요. 그리고 이 BOG 조성은 이 LNG에서 나오는 BOG 조성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OG 터미널에서 나오는 BOG와 BOG를 주고 받을 때 나오는 BOG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 합쳐지는 것을 공정 시뮬레이터로 가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전체적인 BOG 조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BOG 조성을 보시면 여기 보면 10호에서 10호까지 높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낮은 온도에서 다 액상이 되기 때문에 BOG 조성은 메탄과 나이트로젠 약 95%와 4% 정도의 BOG 조성을 가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BOG 발생량에 대한 산정을 하였는데요. 이 BOG 발생량은 이 저장되는 저장 탱크의 타입이라든지 압력에 따라서 그 양이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저장되는 압력이 1.03바에서 2바가 되면 그 BOG 양은 약 반 정도 이상 줄어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BOG에서 나오는 저장 탱크는 보통 BOR이라고 하는 롤오프 레이쇼, 저장 탱크에서 약 하루에 0.15%가 BOG가 발생되는데 이 기준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BOG 롤오프 레이쇼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22만 큐빅미터일 때 0.15일 때 계산을 하면 시간당 약 6.2톤의 BOG가 발생되는 양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여기에 플러스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LNG가 주입을 하거나 LNG를 하역할 때 나오는 그쪽 배에서 나오는 BOG와 파이프라인과 입히모터에 나오는 BOG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전체 BOG 양에서 약 반 정도 발생할 거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하면 3.1톤이 되고요. 그 값을 합치면 총 9.3톤, 즉 시간당 9.3톤의 BOG가 발생한다고 저희가 추정 가정하였고 압력과 온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퓨얼가스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퓨얼가스는 이게 나와 있는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배가 없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LNG FSRU의 전력 소모량을 저희가 베이스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 베이스 기준 약 8.3메가와트 정도고요. 제카 장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LNG 제카 장치가 약 8메가와트 정도로 계산해서 기저 사용량을 약 15메가와트 정도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 15메가와트를 만들기 위해서 퓨얼가스 그 요구량은 발전 효율을 35%로 가정을 하면 약 3톤, 시간당 3톤의 BOG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9.3톤의 BOG가 발생되는데 그쪽에서 3톤을 빼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LNG를 액화시켜야 될 거는 6.3톤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이 포인트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이쪽 포인트에
온도, 압력, 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양을 알기 위해 그 값을 알아야지 이쪽 액화 공정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값을 알기 위해서 앞서 나온 설계 팩터들을 다 가정하고 계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액화 공정을 구성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잘 아시듯이 펜 로빈을 썼고 리케슬러를 썼습니다. 리케슬러는 극저온 상태인 그 엔탈피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쪽을 같이 썼고요. 그 다음에 설계 팩터는 저희 가스공사 설계 기준인데요. 그 출구 온도는 프로세스상에서 쿨링 온도는 40도로 하고, 그 다음에 델타 P는 그 주요 열기압계는 1바, 그리고 기본적인 에어쿨러는 0.25바 정도로 두었습니다. 공정오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OG가 약 1.03바인 마이너스 120도짜리가 일정 압력으로 압축이 된 후에 냉각이 되고 1.5바 마이너스 195도로 다시 배에 저장되는 공정이고요. 바로 이 부분이 액화되는 공정입니다. 질소가 이쪽 팽창을 하면 그 냉열을 가지는데 약 70바 70바 정도까지 압축이 되고 여기서 팽창을 해서 냉열을 공급하는 간단한 공정입니다. 이런 공정은 저희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유수의 대학교나 어떤 기업들에서도 이 정도 공정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정입니다. 저희 공정에 대한 결과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쪽 기체의 BOG를 1톤을 액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쪽 압축기의 소모 동력이 약 867kW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이쪽 N2 익스펜더 공정은 천연가스 약 85%의 메탄으로 구성된 천연가스를 냉각시킬 때 1톤을 액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모 동력은 약 700kW 정도가 일반적인데요. 그와 다르게 여기서는 약 한 100에서 200MW 정도 높은 소모 동력을 가지는 이유는 아까 저희가 BOG 조성이 메탄이 95% 정도고 질소가 약 4~5%를 가지게 됩니다. 조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걔를 더 액화시키려고 하면 이쪽 연력학적으로 더 많은 소모 동력이 필요한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한 거는 연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공정에 필요한 BOG 양과 BOG 조성, 퓨얼가스 얘네들에 대한 기본 공정을 가지고 N2 익스펜더 제약화 공정을 가졌습니다. 추후에는 정확한 이번 7월쯤 되면 정확한 BOG와 퓨얼가스에 대한 고려한 정확한 데이터를 함께 공동 연구하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한국가스기술에서 계산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얻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N2 익스펜더 제가 공정의 효율이 보통보다 높기 때문에 이것도 효율을 상상시킬 수 있는 것이 듀얼 N2 익스펜더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를 함께 연구를 해서 두 공정의 효율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비교해서 액화 공정을 선정하고 그 액화 공정에 따른 공정 설계까지 저희가 하는 것이 저희 과제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학회 때 추후 연구된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요거는 북유럽 쪽에 가장 스탠다드를 잘하고 있는 BMVGL이라고 하는 성급사에서 LNG 벙커링 디맨드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2012년에 이 파란 부분, 크기로 봤을 때 이 파란 부분이 지금 벙커링 시스템에 필요한 요구인데 2020년대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크게 시장이 크게 형성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